여름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권,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네,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고용 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해서 오늘 작전명은 12월 미금리 인상은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다. 왜 이렇게 보시는지, 왜 이렇게 또 정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워낙 그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영향력 자체가 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신흥국 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른 자원 신흥국들 대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미션을 하나 좀 보죠. 네. 뭐 일단 미금리 인상이 또 재거론되는 이유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10월 미고용 지표인데요. 네. 뭐 그 내용 아무래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바뀔 건가? 결국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가게 된다면 시장에 또 수급이 변화가 될 것이고요. 주도주도 또 한번 변화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건 이슈긴 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또 새로운 또 주도주들 가능성이 나타난다. 대형주 장세가 또 거의 한 3개월 이상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떤 또 주도주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또 세 번째 이슈는 새로운 주도주 부각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 주말에 발표가 됐던 10월 미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네, 뭐 아까도 앞에 분이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용 지표라는 것이 약간 좀 문제가 조금 통계치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뭐 원래 근데 그렇게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발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수치 자체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가져 나와봤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저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곳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볼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월달에 비농가 취업자 수를 이게 보시게 되면 뭐 9월달 대비해서 상당폭 크게 급증하는 그런 흐름을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수치가 갑자기 9월달에서 10월달로 늘어나면서요. 지금 27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실업률 쪽에서도 보시면은 5%.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10월 달에 기록을 했거든요. 두 번째 도표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수치냐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비농가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7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5%니까 전월 대비 한 0.1%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옐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이런 추세라면 12월 달에 미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근데 덧붙였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달러 강세는 뭐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시면 유로화나 이안화나 엔화가 상당히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12월 초에 미 유럽은행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양적으로 시행을 해서 유로 가치가 급락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판단할 건데 결국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그런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에 하든 내년 2월 달에 하든 큰 상관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일시적인 영향 정도를 거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외국인들 자체의 수급에는 일정 부분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ECB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이 유로존은 GDP가 발표가 돼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어 보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 고용 지표는 일자리가 일단 27만 개나 늘어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7년의 최저더라고요. 이 금융위기 절반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그 상황이라서 정말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이고 지금 이게 반영이 되면서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수급이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 이제 페이퍼링을 이제 줄였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완화는 더 이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거둬들이지는 또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린 돈이 계속해서 지금 신흥국적으로 흘러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상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건 사실인데 이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역대급 그러니까 뭐 유례 없는 수천조 원의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 돈이 분명히 빠져나갈 것으로서는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빠져나간다 금리 인상한다가 벌써 1년 이상이 네. 진행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성격의 자금은 이미 충분히 저는 빠져나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막바지까지도 안 빠져나간 자금들이 이번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미리 또 선반영돼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빠져나갈 개연성은 있는데 그 부분이 예전 같은 그런 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강도가 예전보다는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대형주들 아무래도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실적 좋은 뭐 중소형주 쪽이나 코스닥 쪽이나 뭐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일부 그 유력 테마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네. 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좀 그러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미션이네요. 새로운 네네. 주도주 부각 가능성. 네. 어떤 그 섹터가 이제 주도주로 부각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최근에 가장 뭐 아시다시피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도 좋긴 한데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최근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이 역시 내년도 이후로도 유력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쪽이 뭐냐면 스마트카 쪽. 스마트카나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 오토 쪽이라고 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부분들, 뭐 배달 앱이라든지 요새 결제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11월 말에 또 기후 협약이 또 개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중국하고 미국도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탄소 저감 쪽이나 친환경 관련주들도 한번 재차 부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로 보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방위 관련주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도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레이더망에 걸리는 네. 그 종목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죠. 일단 대형주들은 2050선에 좀 막혀 있는 상태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를 최근에 좀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SDI나 LG화학이나 뭐 MDS 테크 같은 기업들, 뭐 KG 네. 그린홀딩스, 네이버, 뭐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괜찮게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그냥 관심 종목 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좀 추천을 좀 드려본다면요. 네이버를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최근 제가 아마 한두 달 새에 몇 번 가져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45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6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지만 3분기 실적 내용을 보면은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하고 판단해 보면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2,2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분기 단위로 한 2,500억 이상 나올 걸로 본다면 영업이익 수준이 내년도에 1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자체가 다른 오토 기업 대비해서 본다면 뭐 카카오하고만 비교해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훨씬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지금 신사업 쪽에서 중국 라인 쪽에 붙어 있는 사업부 쪽에서 좀 더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만 보여준다면 예전같이 70, 8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V앱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신성장 동력 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TV 캐스터 쪽의 광고 자체도 상당히 매출이 크게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광고 쪽 매출도 역할을 해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모바일 광고 쪽이 아마 큰 축을 역할을 해줄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라인 쪽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추세적인 그런 상승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치 운영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낙폭을 더 키우면서 681선까지 밀려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그 고민 많으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드리는 그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